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이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 이렇게 발등이 뜨신 분들 또는 가슴 앞으로 엎쳤을 때 발등이 뜨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운동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분들 있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릴링 자세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자세를 취했을 때 이 발등이 이렇게 뜨신 분들 되게 많죠. 그리고 가슴 앞으로 푸른 자세에서 가슴 앞으로 엎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발등이 쭉 펴서 닿는 게 아니고 이렇게 뜨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발등이 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드려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법에 대해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운동법, 제가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운동법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기 앞서서 또는 운동을 지도하기 앞서서 해부학적인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밴드를 가져왔어요. 일단 여러분들 제 발을 잘 주목해 주세요. 이 지금 제가 이제 오른발이거든요. 근데 이 정강이에서 시작해서 이 발등 쪽으로 발등 그리고 이제 발가락까지 쭉 내려가는 이런 근육과 힘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해부학 공부하시면은 다 보셨죠? 그래서 이 정강이에서 시작해서 뭐 정룡골근, 뭐 장지신근, 뭐 장무지신근 여러 가지 이런 근육들이 쭉 타고 발등 쪽을 지나서 이 발가락까지 힘줄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힘줄들이 좋은 주행 경로로 쭉 갈 수 있도록 힘줄들이 다른 데로 이탈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구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전문용어로 레티네큘럼, 지지대입니다. 지지대, 발목 지지대, 레티네큘럼, 지지대입니다. 그래서 좀 알기 쉽게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더 들어보면은, 자, 이런 검은색이 지금 근육과 힘줄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강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마지막에는 발등 쪽으로 힘줄들이 되어서 발가락 앞쪽까지 쭉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힘줄들이 다른 데로 이탈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녀석이 바로 지지대라고 씁니다. 지지대, 레티네큘럼. 그래서 자, 이 지금 녹색 부분이 지지대예요. 쭉 근육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힘줄로 아마 힘줄들이 여기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힘줄들이 다른 데로 이탈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지금 이 녹색 부분이 바로 레티네큘럼입니다. 근데 이 레티네큘럼이 없다라고 하면은 힘줄들이 다른 데로 이탈되면서 뭐 이 발목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을 이렇게 누르거나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조금 위험하기보다는 조금 안 좋은 양상으로 이렇게 구조물들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지대가 이렇게 딱 힘줄들이 다른 데로 이탈되지 않도록 막아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행 방향은 근육과 힘줄의 반대 방향이에요. 지금 주행은 위아래로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이 레티네큘럼 지지대는 반대 방향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이 발목 지지대는 상당히 많은 콜라겐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발목 지지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 발등이 뜨거나 또는 가슴 앞으로 엎쳤을 때 발등이 자주 이게 뜨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대개 이런 발목 지지대들이 상당히 많이 스티프해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티프해져 있는 발목 지지대를 좀 더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통해서 글라이딩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발목 지지대는요, 연구 결과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상당히 많은 감각 수용기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많은 감각 수용기들이 이런 발목 지지대 위치에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쿼드, 대퇴를 움직였을 때 이 발목 지지대가 대퇴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또 감지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만큼 감각 수용기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목 지지대를 좀 제대로 감각 수용기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움직임밖에 없어요. 그래서 움직임을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발목 지지대에 있는 감각 수용기들이 이런 액티베이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간단해요. 저는 이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을 위한 이 방석을 깔고 자주 하는 편이고요. 무릎이 좀 불편하지 않더라도 저는 매트를 좀 접어서 자주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은, 자, 블럭이 좀 있으셔야 돼요. 저는 현장에서 이 블럭과 또는 방석 있으면 방석을 가지고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리의 포지션은 닐링 자세, 앞에 90도, 앞다리 런지 자세에서 앞발 90도, 뒷발 90도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앞발이 왼발입니다. 저는 블럭을 좀 세우시면 돼요. 블럭이 너무 뒤로 가거나 너무 앞으로 가지 않도록 딱 중간 정도에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중간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가져와도 괜찮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발바닥을 딱 지지한 상태에서 지금 이 앞발에 대한 발목 지지대를 좀 글라이딩 시킬 수 있는 방법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양손으로 블럭을 서포트 안전하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쭉 앞으로 갈 거예요. 이랬을 때 뒤쪽에 있는 아킬레스건이 굉장히 많이 당겨지는 것들을 여러분들 경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쭉 앞으로 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을 쭉 펼 건데, 무릎을 쭉 폈을 때 이 발목 지대 이쪽이 굉장히 스티프해져 있는 분들은 무릎을 완전히 피기도 전에 발이 뜨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회원들 시켜보시면은 무릎을 앞으로 가는 것들은 잘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무릎을 쭉 피기도 전에 앞발이 뜨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되게 이런 발등 쪽에 있는 이 지지대가 상당히 많이 스티프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앞으로 쭉 가고, 앞발이 뜨신 분들은 앞발이 뜨지 않는 선까지 무릎을 쭉 펴면 돼요. 완전히 다 안 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천천히 움직여주면 돼요. 앞으로 여유되면 무릎을 쭉 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발목의 움직임은 무릎을 앞으로 갔을 때는 발목의 족배 굴곡, 지금 무릎을 쭉 뒤로 폈을 때는 발목에서는 지금 족저 굴곡의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앞으로 뒤로. 그래서 이 발목 지지대가 상당히 스티프해져 있는 분들은 이 족저 굴곡의 각도가 나오지는 않겠죠. 꽉 잡고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각도를 잘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뒤로. 앞발이 떨어지지 않는 선까지 무릎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다 보면은 가동 범위가 조금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앞발을 잘 보세요. 앞으로 쭉 뒤로. 앞으로 갈 때에도 무릎이 한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좀 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 족배 굴곡의 각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뒤로 쭉 폈을 때도 마찬가지로 앞발 뜨지 않는 선까지, 이 정도까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 동작 회원들 시켜보면은 앞발이 많이 뜨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되게 이제 발목을 자주 사용하지 않고 항상 고정된 상태에 쓰는 분들이 많다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현장에서 이 운동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무릎을 꿇는 자체가 너무 무릎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고 무릎이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또 어떤 것들을 들어볼 수 있냐면은 아마 무릎을 꿇었을 때 대부분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발등이 뜨신 분들. 이랬을 때 이 너무 딱딱한 공 있죠. 딱딱한 공보다는 조금 더 말랑말랑한 공, 소프트한 볼을, 말랑말랑한 공을 이 발등 이쪽 있죠. 이쪽에 딱 두세요. 양쪽 다. 그 상태에서 쭉 앉는 겁니다. 이랬을 때 불편함이 나타나면 안 돼요. 그냥 가볍게 좀 약간 눌러준 느낌 나는 공 같은 거 있죠. 그 공으로 쭉 눌러주시면서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있으시면 돼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또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은 일어나서 시켜볼 수 있겠죠.
늘린 자세가 안 되신 분들은 방법은 여러분들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뭐 스틱을 잡고 무릎을 쭉 앞으로 다시 무릎을 쭉 펴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폈을 때 만약에 타이트하신 분들은 뜰 거예요. 뜨지 않는 선까지 앞으로 쭉 뒤로. 여러분을 잡아도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쭉 앞으로 쭉 뒤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현장에서 한번 이런 운동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분들 잘 보시면은 걸을 때 보행하실 때 되게 뒤꿈치를 드는 이런 플란타 플렉션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많이 보행하게 되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아장아장 걸음으로 많이 보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뒤꿈치를 딱 차서 앞으로 추진력 있게 나아가기보다는 뭐 좌우의 움직임 이런 분들이 되게 이런 발등 앞쪽에 있는 발목 지지대가 스티프해져 있다라는 사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잘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 여러분들이 운동시켰을 때는 최대한 불편함이 없는 범위에서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알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회원들을 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일반인 분들이라고 하면은 한번 제가 지금 알려드린 운동을 잘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실 때는 항상 좀 방석이 있으면 방석을 깔고 블럭을 짚고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